안녕하세요. 연휴들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불꽃놀이도 잘 보셨는지. 대체연을 끝난 11일 화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쉬는 바람에 미국 시장의 급락을 벗어날까 노렸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라도 흐름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았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100포인트 빠지지만 어제는 장 막판에 들어 올려서 왠지 저점을 지켜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줬거든요. 장 막판까지 빼다가 그리고 우리는 이 음봉 전일 큰 음봉의 하락 이거에 대한 악재를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또 어제 살짝 더 빠진 그 하락에 대한 평가를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러면 장 막판에는 일봉상 도지를 만들어주면서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막판에 보시면 장 막판에 보시면은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를 들어 올려서 도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영향은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 실물 경제 연례 회의에서 긴축의 누적 효과가 경제 강범위에 작동되고 인플레이션 낮추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블라블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와 환율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과 악화하는 대외 불균형 등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경우에는 금융 취약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상치 못하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연준에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막판에 내리다가 들어 올려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스닥 선물은 다시 줄줄줄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그 간단한 말이 큰 건 아니죠.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고요. 리비안이 조향장치 결함으로 인해서 리콜을 대규모로 한다고 해서 13,000대 가량을. 그래서 좀 미국 시장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11%, 종가상은 7% 빠졌고요. 그러면 어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가 똑같이 전미 경제협회 연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 긴축은 유지될 거다. 한마디로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대표적인 비둘기 이분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찬물을 껴안졌고요. 금리 인상이 끝나도 이제 한동안 우린 제약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초에 4.5%가 넘는 금리 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줬고요. 미국 시장에. 여기 보시면 월가 항제 다이먼 회장께서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S&P가 20%는 더 떨어질 것 같다. 그 말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습니다. 이게 영향이에요. 미국 시장이 빠진 게. 전날은 고용지표, 오늘은 대가들의 쓸데없는 소리들 한마디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왔다. 사실 결론은 다 끼워 맞추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뭐 주스는 똑같은 거예요.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얘기랑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건 안 읽도록 하고요. 시장에서 어제 조금 미국 시장 종목들 빠진 걸 하나씩 확인해 보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램 리서치라든지 포드가 빠졌고요. GM도 빠졌고 또 하나가 카니발 주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루즈 관련주인데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은 중국에서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확진자 없는데 사흘 동안 봉쇄를 내렸습니다. 봉쇄를 내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루즈 관련주가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고요.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가 윈 리조트가 있습니다. 윈 리조트 이 관련주는 12% 정도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다 저 영향이에요. 중국에서 봉쇄 있으면 아무래도 마카오 같은데 가질 못할 것이다. 그런 논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까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국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우려로 카지노주가 빠진다든가 카니발 관련주가 크루즈 여행 관련주가 빠진다든가 리포트 이상하게 쓴 포드가 빠진다든가 대규모 리콜을 한
예, 리비안이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또다시 반도체 대중 수출을 못하게 해서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부터 해서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또 하나 이제 브로드컴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 통신칩 강자. 이런 애들이 빠지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린 게 있고요. 국내 시장으로 와서 이제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첨단 장비 개수 수출 금지하기로 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공급을 보장받았다. 업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긍정적인다 한들 주식시장이 빠지면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패드기를 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제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맞불로 중국에서는 히토류 관련 그런 소재들을 수출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보시면 동국 RNS가 상한가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마감 시황 때 이 근처에서 이거 물리신 분이나 신규는 이런 데서 물을 타야 된다라고 제가 마감 시황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두고 물 타신 분은 뭐 지금 여기서 물렸어도 여기서 물 탔으면 뭐 지금 이익이 났거나 본전일 거고요. 이 토류 관련 이거에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크게는 못 가도 지금 당장 며칠 각을 보겠죠. 분위기를 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또 하나는 검찰이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인바이오 관련사들 인바이오젠, 비덴트 얼마 전에 빗썸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그 연예인 박민영 남자친구로 나왔던 분 그거 나오고서 지금 이런 뉴스가 터졌는데 아이러니하네요. 어쨌든 빗썸 관계사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계열사인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다 같이 거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시끌벅적한 그 박민영 씨 연예 기사가 나오면서 그런 지분 구조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니까 바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지금은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각국에서 공조가 잘 되고 시스템이 옛날에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경제 시스템이. 그리고 인플레는 시간이 갈수록 잡힐 거다. 뭐 이거는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그리고 지금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사실 벤 버냉키 의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를 달러를 뿌리면서 이 인플레가 사실 시작된 거예요. 2008년부터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신라젠이 내일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 결정이 상패가 아니면 바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거래 재개가 되길 좀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코오롱 티슈진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액 주주가 한 5만에서 7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저는 뭐 다시 거래가 재개됐으면 하는데 소액 주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단 하나 이유는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고사 부활을 선언해서 오늘 장 중간에 메가 MD, YBM 이런 애들이 1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일제고사를 부활한다고 하고요. 근데 속보로 좀 전에 교육부 차관은 아니다. 일제고사가 부활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한다는데 뭐 차관이 나와서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약간 소화시키려는 모양새고요. 여기서 하는 일제고사가 뭐냐면 간단하게 전국의 학교 또는 특정 지역 내의 모든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치르는 시험을 말합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같은 시간에 그걸 이제 일제고사를 하는데 이거를 부활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했다가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도대체.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일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는데 한국인 예약이 20배 급증했답니다. 20배. 장만 좋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이나 뭐 에어부산은 좀 그렇고요. 증자 물량이 나와 있어서 그렇고 제주항공이 한 번쯤은 수혜를 받아서 단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좀 진정세가 되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앞전에
했든 말든 사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 읽어주는 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인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요새 들어서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 힘들었냐면 오늘 시장 보면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런 LNC 바이오 같은 거 보면 기존에 그냥 줄줄줄 빠지다가 확 뺐거든요. 오늘 3천당 제약도 보면 거의 그래도 몇 달 박스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오늘 확 전저점 깼거든요. 오늘 특징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티던 애들이 전저점 깨고 내려갑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버티던 애들이 캔들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LG생건도 조금 나름 65만원, 67만원 유지하는 것 같은데 오늘 꽤 큰 하락이 나왔고요. 현대차, 기아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7%나 빠졌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죠. 한국가스공사, 현대미포 안 좋은 건 원래 줄줄줄 빠지고요. 계속 오늘 삼성전자도 꽤 큰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모건 스탠리에서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거든요.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뭐 살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레미 다이먼 회장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뭐 S&P가 20% 더 빠질 거다. 한 이 JP모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타, 공매도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쯤에는 메릴 린치가 우리나라에서 할당량을 받아서 메릴 린치가 지랄을 하더니 이제는 JP모건이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가 난리를 칩니다. 모든 종목 보면 JP모건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랑 UBS 증권이 UBS는 장 막판쯤에 모건 스탠리는 또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조금 삼성전자를 개파하게 양봉을 만들어 놓고 결론은 오늘 마감 시장의 결론은 이 정도는 공매도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무차별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도 공매도 엄청 쳐요. 지금 지간 펀드가 들어올 게 아니라 공매도를 막아야 됩니다. 공매도 때문에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빠지는 거는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웨잉이라는 종목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2018년까지 장이 급등하다가 이제 셀트리온 급락을 맞으면서 종목들이 다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때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추풍 낙엽으로 빠집니다. 거의 1년 빠졌거든요. 이때도. 고점이 3월이고요. 저점이 1월이니까 거의 근 1년 빠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정도 하락은 공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그런 공매도를 쳤던 그런 자리까지는 돌려놓습니다. 주식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주식시장이.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악재 때문에. 근데 연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4.5% 정도 내외 금리를 올리고서는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 붕괴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 보면 어느 순간 지표만 정말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 저는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들어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지만 이 구간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간을. 이 구간이 전 열릴 거라고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참으시고 지난날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지금 빠지는 거는 감내하시고 조금 버티셔야 드라마틱한 반등이 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힘드셨겠지만 조금 버티시고 미국 CPI가 뭐 잘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피크아웃을 쳤다는 인식만 나오면 시장은 돌아설 거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들어올리게 이게 어떻게 들어올리지 시장을 주구장창 빠져도요 시장은 돌아갑니다. 다시 위로 들어올려요. 다른 논리가 나옵니다.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동전의 앞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뒷면을 생각해서 지금 던지거나 물을 아무 데서나 타시거나 과감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한 거는 수요일 본방송에서 내일 말씀하도록 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